제가 이거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하기로 했어요. 제가 AI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게 별거 아닌데 두려워할 수도 있고 그래서 AI가 이렇게 두려워할 일이 아니고 이걸 잘 사용하고 그리고 누구한테 편리하다고 그랬어요? 경험이 많은 사람. 나이 많은 사람한테 유리한 기술이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어요. 벌써 기억이 안 나신다는 말씀 아니죠? 그래서 제가 왜 이 궁금증을 갖게 됐느냐 하면 처음에 선생님들은 얘가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관심이 많은데 저는 처음 뭘 물어봤느냐 하면 너는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를 물어봤어요. 한계부터 물어봤어. 대개는 새로운 걸 해보는 걸 자꾸 물어보시잖아. 저는 얘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너는 한계가 어디까지야? 그럼 이건 어디까지 할 수 있어를 먼저 물어보고 그러면 그것을 위해 그러면 얘가 한계가 어디까지니까 난 거기까지만 하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얘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건 어디까지인지를 또 보고 그 다음에 그 능력을 잘 발휘하는 것과 나하고 맞췄을 때 그게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게 어디까지인지를 다 확인한 다음에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일을 해봤으니까 잘 알죠? 정말 깨알같이 잔소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뭉뚱그려서 얘기하지 않고 소소하다 싶은 것까지를 다 조건을 걸어서 하게 되면 그 명령을 잘 넣는 게 왜 중요하냐면 얘가 전기를 덜 씁니다. 안 그러면 얘가 막 돌아다녀야 되거든. 근데 제가 딱 지정해주면 거기만 찾아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기를 절약하시려면 일을 잘 시켜야 된다. 한계에 대한 질문을 하면 뭐라고 대답해요? 제가 이제 그것도 제가 한번 제가 보내드릴게요, 선생님들한테. 제가 얘랑 대화한 거를. 제가 그 대화한 걸 다 그대로 복사해놨어요. 복사해가지고 하나의 파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걸 느끼시잖아요. 얘한테 물어봤는데 카톨릭 질문을 했는데 용어도 틀리고 그 다음에 이 정도밖에 답을 못해? 라고 하는 생각을 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때 선생님 내가 얘 답답하네 라고 하고 끝나시잖아. 너는 왜 이따위밖에 이 정도밖에 안 돼. 그럼 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이렇게 답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얘기하다가 얘가 해줘요. 해줘요? 저는 비속어를 한 걸 넣었더니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모른 척 하는 거야. 못 들은 척. 그리고 뒤에 욕을 했는데 선생님 못 알아들으신 거야. 같이 욕했는데 그건 못 쓰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그 한계는 뭐냐면 얘는 공개된 자료 그리고 무료 자료 그러니까 무료로 공개된 자료 특히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무료 공개 자료를 학습했어요. 그럼 뭘 학습을 못한 거예요? 유료 비공개. 그럼 유료 비공개는 고급 정보. 무료 공개 정보는 적은 정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근데 그것도 만만치 않은 양이지만 그래서 아주 고급 정보는 이 사람들이 안 풀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국에서 지금 논문이 한 400만 편 정도 그동안 나와 있다고 해요. 그러면 그게 DBP 하나 이런데 거기서 서비스를 하거든요. 그러면 한 편당 한 6,000원 정도를 내야 다운받을 수 있어요. 한 편에. 그럼 그거는 거기서 산 거잖아요. 그 논문을 샀기 때문에 그걸 무료로 제공하지는 않겠죠? 그러면 그 AI 회사에서 그걸 학습을 시키려면 그걸 돈 주고 사야 되겠죠? 근데 지금은 그 정보를 사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데이터 센터를 확장하는 데 관심이 더 많아요. 그 기술을 혁신하는 데 관심이 많으니까 거의 투자를 못해. 그러니까 결국 고급 정보는 쓸 수 있다 없다. 그리고 많이 올라오면 많이 쓸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천주교 신자는 많이 안 올린다. 왜? 처음 자랐어. 그래서 우리 선교할 때도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말로 안 하죠? 그래서 제가 본당에 어쩌다 강의를 갈 때가 있습니다. 어쩌다 강의를 가서 혹시 그
서울역이나 어디 같은데 이렇게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하는 건 그 선교 방식은 어디 방식입니까? 라고 물으면 개신교식이래요. 천주교식은 무엇입니까? 가만히 계셔요. 제가 알려드리죠. 천주교식은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남한테 불편하게 하는 걸 원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는 제 발로 와서 제 발로 나가는 데지, 누가 오라고 해서 오는 데가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특징이 뭐냐면, 선교를 안 해도 제 발로 걸어와. 그 제 발로 걸어오는 이유는 이미지가 좋아서. 그 이미지는 상대적인 거예요. 그 상대적 비교를 통해서 이미지가 좋은 쪽을 선택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잘못하지만 않으면 양쪽에서 죽을 쓰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제 발로 와. 여태 그런 이점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5년 전부터 불교가 1위야. 선생님도 충격받으셨죠? 불교가 왜 1위를 하지? 그랬더니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 그러니까 뉴스에 안 나와. 그랬더니 젊은이들이 그거 좋아해. 개신교는 계속 뉴스에 나오잖아요. 근데 안 좋은 쪽으로 계속 나오잖아. 그러니까 저긴 쓰레기야. 개독교야 그냥. 그래서 거기는 쳐다도 안 봐. 천주교를 뭐 하나 봤더니 별로 하는 게 없어. 근데 왠지 가까움이 느껴지지가 않아. 근데 불교는 오면 오는지 가면 가는지 아무도 신경을 안 쓰고, 그리고 템플스테이 가면 반값이야. 우리 피정비 반값 안 받죠? 우리 천주교 피정센터에서 청년 들어오면 반값이나 무료로 해야 하네. 다 받지? 불교 템플스테이 지원이 많아가지고 반값이야. 반값. 그리고 절에 갔는데 왔는지 안 왔는지 아무도 신경을 안 써. 너무 좋다는 거야. 불교가 1위. 자, 뭘 하려면 이미지가 좋으려면 어떻게 돼? 아무것도 안 해. 근데 우리는 이거 일찍 이걸 하고 있었어. 천주교는, 그죠? 근데 불교가 그걸 흉내 내더니 1위가 된 거야. 너무 그럴듯하지 않아? 신천지 엄청 시끄럽잖아요. 아니, 시끄러우니까 거의 인기가 없지. 젊은이도 엄청 많이 가요. 다 간 건 아니에요. 일부가 가. 엄청 많이 갔는데 청년 중에 일부야. 다 간 건 아니고. 농담이었어요. 그래서 천주교 신자들이, 그래서 내가 왜 천주교 신자들은 정보가 적어? 라고 물었더니 내가 이렇게 답을 줬어요. 천주교는 교계가 강해서 개인적 의견을 올리기가 어렵대. 개신교는 그게 개교회주의에다가 개인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생각은 막 올려도 괜찮아. 우리는 수녀님이 개인 의견을 거기다 막 인터넷에 올려. 유튜브에 올렸어. 그럼 교구에서 보고 있어. 내용이 좀 이상해. 그럼 바로 수녀원에 연락 와. 자, 조용히 시키세요. 그럼 끝이야. 앞으로 올릴 수 없어. 못 올려. 그러니까 이런 교리적인 특성이 있고, 그 다음에 천주교 신자들의 문화가 이렇게 나서지 않는, 그래 조용하고 나서지 않는 문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드러내거나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정보를 공개하는데 열성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개신교는 말의 종교고, 우리는 의식의 종교잖아요. 그러니까 말의 종교는 계속 말을 해야 돼. 그걸 글로 올려. 우리는 몸으로 하지 말로 안 해. 그러니까 선교도 어떻게 하느냐? 표양을 보여야 된대요. 그래서 말로 하는 선교는 천주교식이 아니래. 표양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표양도 안 보여. 그게 우리 특징이야. 그러니까 정보가 부족하다. 그럼 얘가 학습한 정보의 양이 적으니까 그 기독교 관련 정보를 물을 때 개신교까지 이렇게 같이 합산해가지고 거기서 공통되는 걸 많이 뽑아서 답을 주니까 천주교 답을 줄 때 특별하게 가톨릭 용어에 대해 신경 쓰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렇게 섞여서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얘 한계가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천주교의 표현이라든가 문장 같은 게 매끄럽긴 한데 왜 핵심을 파악하지 못한다는 느낌이 들지? 라고 물었어요, 제가. 그럼 얘가 항상 하는 얘기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시작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자기는 최선을 다하지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얘가 한 답입니다. 우리는 그 문화 안에서 맥락적인 단서들이 있죠. 그 문화에서는 그 맥락을 이해해서 한마디로 해도 다 알아듣지만 자기는 그걸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것은 비언어적인 것을 통해서도 계속 소통한 것들이 축적되면서 그것이 바탕이 돼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그 과정이 생략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문자로 표현된 것, 말로 표현되는 것 아니면 이걸 읽어낼 수가 없어요, 아직은. 근데 좀 있으면 할 거예요. 그렇지만 아직 이거는 계속 어려울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묘한 차이들까지를 자기가 드러냈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요약을 시켰는데 그 요약이 이게 잘한 요약일까? 그 보니까 이과 사람들은 그 의심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저같이 이제 이문학한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게 요약은 됐는데 이게 핵심이 아니라는 느낌이 드는 게 많아요. 바로 이제 이런 맥락 단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빈도수가 낮아도 중요한 게 있잖아요. 단어의 빈도가 적게 나와도 중요한 게 있잖아요. 이걸 아직 못 잡았네요. 그 미묘한 차이를. 그러니까 이건 한계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유료 정보 콘텐츠를 계속 학습하고 충분히 학습하면 그 다음에 저나 대학 교수들은 이제 할 일이 없어집니다. 걔가 더 잘해요. 그러니까 종합하고 요약하고 이런 것은 아마 저희보다 훨씬 뛰어나고요. 그 다음에 왜 저희들이 도움을 받느냐 하면 나는 내 분야는 정통해서 알지만 다른 분야까지 다 알 수 없잖아요. 근데 그 분야에 대한 정보는 얕은 정보까지는 우리가 쉽게 습득을 할 수 있고 이걸 연결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점은 얘가 강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면 돼. 잘 쓰면 되고 너무 기대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태까지 모든 기술은 신체 기능을 확장하는 거였죠. 이 신체 기능을 확장한다는 말을 알아들으신 거예요, 못 알아들으신 거예요?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하려고. 이 마이크는 어떤 기능을 확장하는 거예요? 그죠? 기술은 나의 신체 기능을 이렇게 연장해 주는 거예요. 증폭시켜주고 확장해 주는 거예요. 대부분의 기술. 그 다음에 자동차 타고 오셨죠? 걸어오셨어요? 우주와 함께 오셨네? 제일 비싼 거 타고 오셨어. 지하철은 200억짜리예요. 그죠? 한 량에 20억이래. 그러니까 10량짜리 타고 오셨으면 200억짜리 차 타고 오시는 거예요. 지하철. 모르셨어? 그 비싼 차를 타고 다니셔서 몰랐어? 자동차가 제일 싼 거야. 자, 그건 뭐의 연장이에요? 다리, 발의 연장이에요. 옷, 피부. 그럼 대부분의 기술은 신체의 어떤 기능을 보강하거나 연장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스마트폰은? 자, 신체 기능이 아니죠? 자, 주로 단기 기억, 인지 기능의 일부를 밖에다 넘겨준 거예요. 자, 그러면 옛날에 이걸 넘겨주기 전에 선생님들은 전화번호 기억 잘 하셔서 못 하셨어요? 잘했죠. 지금 외워요, 안 외워요? 못 외우는 게 아니라 안 외워. 왜 외워? 이거 여기 다 저장해 놨는데 외울 필요가 없잖아요. 아무것도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없어지잖아요? 안 쓰면 다시 기억력이 되살아납니다. 왜? 외주했던 거니까 다시 들어오면 돼. 가져오면 돼. 그럼 다시 써, 얘가. 자, 근데 이 기능을 이제 거의 안 쓰니까 딴 데다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놓고 갔다가 집에 4시간 만에 들어갔어요. 네? 집에 들어가는 키 번호를 몰라갖고 거기서 기다렸고 전화를 빌리고 싶은데 빌릴 데도 없고 그 아파트 단지 한가운데 전화가 하나 있는데 돈이 없어. 그래서 남이 올 때까지 처량하게 있다가 들어갔고. 그리고 한 번은
이렇게 물건을 사면 이렇게 적립하는 거 많잖아요. 적립하는 거 하는데 저는 그런 거 안 해요. 할지도 모르고. 그래서 아내 이름을 했는데 아내 전화번호를 대라는 거예요. 같이 갔는데. 모르겠는 거. 그래서 거기서 혼났어. 아니, 내 전화번호도 몰라? 그래서 자기는 알아 그랬더니 안 돼. 그래서 혼났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의 외주화. 그러니까 간단한 기억들은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AI는 어떤 기능인가? 그럼 이제 이 인지 기능, 우리가 학습하고 추론하고 하는 능력을 외주를 주면, 바깥으로 빼버리면 뭐가 남죠? 우리 뇌에 뭐가 남죠? 텅 비진 않아요. 그냥, 아니, 뭔가 써야 되는데, 뭔가 이제 써야 되잖아. 이제 이거 기능을, 그러니까 굳이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기능을 넘겨주면 내가 중요한 기능을 하면 되잖아. 중요한 기능을 활용하면 되는데, 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아요. 사람들이 인터넷을 사용하게 되고, 이게 이제 보편화됐잖아요. 자, 그래서 그걸 사용하면서 사람들이 남는 시간, 그 노동에서 많이 자유로워졌는데, 노동에서 자유로워진 시간을 보람있게 쓰고 있죠? 주변에서 관찰해 보면. 아니, 여쭤보는 거야. 어떠신가? 주변에 계신 분들은 어떠신가? 핸드폰에 빠져 있어요? 어떻게 건지지? 자, 보세요. 그렇게 해서 남는 시간을 우리는 의미 있게 쓸 거라고 처음에 얘기했다고, 사람들이 약속하기는. 그런 기술을 사용하면 그 남는 시간을 우리가 의미 있게 쓸 것이다 라고 했는데, 실제로 의미 있게 쓰지 않아. 그냥 보나 안 보나 마찬가지. 남의 이야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이 이야기 천국이죠? 왜 이야기 천국이에요? 드라마도 이야기죠. 그리고 영화도 다 이야기, 남의 이야기죠. 그 다 남의 얘기만 듣고 있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만 보고 있고, 근데 그 이야기가 진실이 아닌 가상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빠져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이런 걸 외주화하면, 뇌의 어떤 기능을 외주화하면 그 외주화한 대신에 글쎄 의미 있는 시간을 쓸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인간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둘 중에 하나죠. 바보가 되거나 현자가 되거나 천재가 되거나,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수행뇌는 어떤 쪽이에요? 자, 불필요한 일들은 다 외주로 했고, 자, 남은 아주 핵심적인 정신적 기능을 어디다 쓰고 계셔? 우리 그 시간이 많이 나는 거 다 기도로 쓰시는 거죠? 좋아요, 수행님들. 멋집니다. 잘 생각해 보면, 그렇게 남는 시간을 의미 있게 쓰지는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나는, 쌤, 내가 이걸 계속 써야 돼? 스마트폰 이런 거 필요하지만, 이걸 계속 써야 되나? 그게 실제로 질적으로 어떤 게 뭘 우리가 달라지게 했나? 이런 거 생각해 보면, 많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쌤이 쓰지 말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인간들이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얘는 이제 로봇이지만 이제 휴머노이드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 비슷해진 로봇을 휴머노이드라고 하는데, 휴머노이드가 지금은 이 AI를 집어넣어도 목소리나 이게 이제 기계음이 나는데, 이제 그 기계음이 아니라 사람 목소리 아주 이제 완벽하게 같아지고, 그러니까 대화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얘가 일까지 도와주는데 청소만 해주는 게 아니고, 만약에 내가 침대에서 누워 살게 됐다. 병이 나서. 그렇게 되면 그 뒤집는 거, 이렇게 세우는 거, 이런 것까지 다 하고 화장실 데려가는 것까지 하는데, 가격은 2천만 원. 목표 가격대가. 자, 그러면 지금 이 젊은 수녀님을 그렇게 치매를 앓는 어떤 수녀님한테 이렇게 붙여서 이 수녀님을 계속 쓰는 거 하고, 2천만 원짜리 멋진 남자, 로봇. 20대 총각. 힘도 좋고,
잘생긴 남자 로봇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수녀원에, 그래서 그 수녀에 붙여놓는 거하고 어느 쪽이 나으시겠어요? 아니, 남자 로봇 아니어도 돼. 여자 로봇 한다고 하고. 자, 이 수녀님의 청춘과 로봇하고 어느 걸 하시겠어? 선생님, 미래가 밝아요? 로봇 쓰시겠대, 말해서. 그래서 점점점 이렇게 되면 인간의 자리는 무엇일까? 그다음 우리는 어떤 기능을 계속 갖고 가게 될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궁금증 때문에 얘한테 이제 숙제를 줬어요. 어제 작업하면서 되게 재밌는 숙제를 많이 줬어. 그러니까 얘가 답 찾을 동안에 다른 문제를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끝내고 나면 그 다음 과제 주고 계속 그렇게 했는데, 제가 숙제를 이렇게 줬습니다. 사람이 신석기 시대 때부터, 석기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자기 몸으로 하는 일들이 어떤 것이었는지 정리해서 알려줘. 그랬더니 얘가 그냥 알려주면 저거 하니까 얘가 내가 문화인류학하고 역사하고 동물 행태학 이런 데 몇 개 분야에 어떤 전문가들 그렇게 찍어서 찾아서 답을 달라고 했더니 쫙 정리해서 줬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을 이제 돌려서 다시 확인하고 제 검토해가지고 한 걸 가지고 PPT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 생각, 걔가 답을 줬을 때 이게 이제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나 없나 그걸 제가 검증을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 거니까 재밌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들 의견 다 참고한 거예요. AI가 대체할 수 없는 영역. 스님들 여기 저를 그동안 계속 쳐다보시다가 저를 안 쳐다보셔. 이게 더 중요한 거지, 그죠? 자, 인공지능이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시대에 인간 고유의 영역을 재정의하는 것이 미래 사회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핵심 과제다. 제가 쓴 거 아니에요. 얘가 쓴 거예요. 나는 저런 말 안 써. 자, 선사시대부터 지속된 행위의 보편성. 그때부터 인간이 자기 몸을 가지고 어떤 행동들을 계속 하는데, 지금도 스님들 생각해보면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스님 몸 직접 자기가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아요, 적어요. 있고 적지 않아요. 그걸 다 대체할 수는 없어. 그런 게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문화인류학적 관점에서 이제 신축 분석을 한다. 요거는 이제 다른 문화도 다 그러냐.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 상대주의라고 해서 문화마다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가만히 보면 인간은 하나의 종으로서 문화를 달리해도 똑같이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중에 어떤 것들은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그대로 하는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동물행탁적 접근, 요거는 어떤 행동들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것들이 그런 것이었느냐? 첫째, 환경과 직접 상호작용하는 것. 예측 불가능한 물리적 환경에서 신체적인 조작을 하는 것. 자, 이를테면 어떤 것이냐 하면, 지금은 아까 휴머노이드나 인공지능, 그 로봇을 숲에 같이 들어갔다고 쳐요. 자, 그러면 거기서 동물이 나타났다. 맹수가 나타났다. 라고 할 때 누가 더 현명하게 빠르게 대응할 것 같아요? 안 겪고 와서 몰라요. 그죠? 왜냐하면 맹수가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옛날에는 호랑이도 있었다고 하잖아요. 제가 정선에 무슨 가리왕산인가? 거기에 무슨 그 휴양림 있고 휴양림 위에 가면 그 호랑이한테 물려 죽은 사람들의 뼈만 모아놓은 무덤이 있어요. 뼈 무덤이. 그래서 거기에 그 뼈 무덤에 써놓은 그 문장이 명문이야. 여기서 죽은 사람들이 왜 여기서 죽었느냐 하면 하도 가렴주구가 심해서, 관리들의 폭정, 가렴주구가 심해서 호랑이한테 물려 죽을 것을 알면서도 이 산골에 들어와 살다가 호랑이한테 죽었다. 그럼 누굴 공격한 거예요? 관리들의 가렴주구를 공격한 거잖아. 그 문장이 그렇게 있으니까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환경이 됐을 때 아직 인공지능은 효과적 대응을 못해요. 근데 인간은 이게 수천 년이 뭐예요? 인간이 태어나서부터 계속 몸에 배어서 익혀놓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반응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 인공지능이 아무리 빨리 학습을 해도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제일 뭐가 그러면 제일 그 인공지능이 끝까지 흉내를 못 낼 게 뭘까 그랬더니 손이 갖고 있는 기능들, 이 손가락의 기능들. 이 미세한 것들을 아직 기계가 흉내를 못 낼 것이다라고 얘가 얘기해 줬어요. 숙련된 신체 기술 그렇고, 문화적인 보편 정서 표현.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뿌리를 가진 감정의 표현들, 이런 것들도 미묘하잖아요. 그 미묘한 차이들을 다 우리는 식별할 수 있죠. 저 선생님이 어떤 표정을 지으면 저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어 없어요? 처음엔 모르지만 오래 살면 맥락 단서가 쌓이잖아. 그 맥락 단서가 쌓이면서 말을 안 해도 알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면 말을 해야 알아? 이렇게 얘기하잖아. 말을 안 해도 알 수 있다. 아니 그리고 저도 결혼 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굳이 말할 필요 없어요. 딱 한번 째려보면 내가 금방 알아. 그래서 절대 보는 앞에서 신문을 본다든가 한가해 보이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진짜로. 내가 신혼초인데 제가 이제 퇴근해 갖고 와가지고 그 소파에 앉아가지고 탁 그 신문을 탁 보고 있는데 이렇게 부엌에서 대각선으로 이렇게 탁 눈이 마주쳤어.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 바로 신문 짚고 접고 옷 갈아입고 걸레 짚고 이제 청소했잖아. 그냥 굳이 말을 할 필요가 없어. 그냥 딱 알아듣는 거야. 그럼 이게 맥락 단서가 많이 쌓이잖아. 그러면 더더욱이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마 선생님들은 그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보다 거의 한 85%는 맥락에서 알아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맥락에서 알아듣. 그러니까 뭐가 발달해요? 눈치가 발달해요. 그러니까 쫙 알아듣는 거예요. 정말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 있잖아. 한 번에 알아들어야 되는데 말을 해 알아? 딱 내가 이 표정을, 그러니까 이 눈짓 하나로 다 알아야 되는 건데,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 얘가 이해 못 한다는 거예요. 도나드 브라운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이제 문화인류학자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보편성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외 없이 모든 문화의 공통적인 사회, 언어, 행동 그리고 정신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도구를 만드는 거.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사람들이 계속 도구를 만든다. 조각도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계 깎는 게 훨씬 더 이쁜데 굳이 자기가 깎어, 그죠? 그리고 선물해. 자기랑 같이 많이 만들어 갖고 선물해. 그게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절대 안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도구를 만드는 거 하고 실제로 하루에 특허를 받는 게 10만 개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그 중에 상용화되는 건 0.02%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기술은 계속 개발이 되는데 그 기술이 개발된다고 사용되는 건 아니고 사용이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되는데 첫 번째는 편리해야 돼. 그 다음에 효율성이 있어야 되는데 효율성은 인간의 어떤 수고를 덜어줘야 되는데 그 효율성이 뭐와 연결이 돼요? 시간을 절약해주고 시간을 절약해주는 건 비용을 절약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몇 가지 기준을 통과하는 게 별로 없어요, 기술이. 그러니까 기술은 늘 개발이 되지만 이 기준을 통과를 못해서 상용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이제 집에서 어떤 걸 하다가 이런 도구가 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고 철물점에 가잖아요. 다 있어요. 다이소에는 더 많아요.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도구를 만드는 동물이라는 걸 느껴. 아니 이런 것까지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있는 거예요. 훨씬 더 정교하게 다양하게 있어. 그리고 무슨 정비소나 이런 데 가도 저기를 돌리려면 저게 더 편하게 그럼 다 있더라고. 그러니까 인간이 불편한 걸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을 계속 도구를 제작하는 거는 모든 문화에서 인간의 본능처럼 있고 그리고 이거는 계속하면 이와 관련된 것들은 살아남는다는 뜻이에요. 자, 저렇게 해서 기계가 잘 깎는다고 해서 조각가가 사라져요? 안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으로 하는 작업을 하는 거는 쉽게 대체가 어렵다는 뜻이고
불을 사용하는 게 다르다. 식량을 조리하는 거. 자, 아무리 로봇이 다 밥을 해준다고 해도 집밥은 로봇이 해야 돼, 사람이 해야 돼? 아니, 집밥은 로봇이 해줘야 돼요? 손님을 초대했는데 로봇한테 조리를 시켜야 될까요? 로봇이 하는 게 더 맛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로봇은 레시피대로 하는데 나는 내 입맛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들이, 그 유명한 요리사들이 많은 이유는 걔네들은 항상 교본대로 하는데 여성들은 자기 입맛대로 하는 경우가 많대요. 주로 이제 자기가 요리를, 그러니까 칼자루 쥐고 있으니까. 그래서 유명한 요리사들이 많은 이유는 레시피대로 한다. 그러니까 로봇이 더 잘할 수도 있다. 그래서 자녀들이 그걸 끝까지 참다가 마지막에 얘기할 경우가 있어요. 한 사춘기쯤 됐을 때 사실 엄마의 요리 참느라고 힘들었어. 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로봇이 나올 수도 있죠. 그다음에 이런 사회적 행위에도 보편성이 있는데 놀이하는 것도 사라지지 않고. 자, 이런 거 보면 아마 선생님들 옛날에 이세돌 씨가 그 인공지능한테 졌잖아요. 그때 인류를 대표해서 혼자 그 검투사가 돼가지고 이세돌이, 그죠? 나는 그렇게 사람들이 거기다 감정이입하고, 지면 인류가 멸망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게 너무 놀랐고, 심지어 저도 응원하고 있었어요. 인간이 저기에 밀리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허망하게 졌지. 네? 자, 그런데 인공지능한테 지는데도 바둑이 안 사라져. 사람끼리 두는 바둑. 그죠? 그리고 이 사람들끼리 두는 바둑을 두기 위해서 사람이 인공지능하고 대결을 계속해. 그래서 인공지능이 갖고 있는 경우의 수들을 배워 갖고 와서 사람끼리 하는 바둑에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정석처럼 돼 있던 수를 안 쓰고 변칙을 쓰는 거예요. 그걸 인공지능한테 배웠어. 그 다음에 축구 여전히 하죠. 자, 우리 종교보다 인기 있는 게 축구? 농구? 빼고 이러죠. 그래서 축구 인구가 많아요? 카톨릭 인구가 많아요? 축구 인구가 많아요. 나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내가 광주에 갔는데 거기 광주에 무슨 베이스볼 파크라고 거기서 약속이 있어서 거기 가 보니까 차대기가 와서 거기를 갔어요. 갔는데 경기가 7시인데 3시부터 젊은이들이 거기 있더라고. 그때부터 와서 응원 준비를 하는 거야. 젊은이들이 어디 갔나 했더니 야구장에 있고 축구장에서 저렇게 미리 와서 줄을 서고, 근데 와야 될 때는 안 오고 그러고 있더라니까요. 왜 그렇게 살지? 그죠? 그러니까 저런 거 안 사라진다네. 근데 사실은 직접 하는 게 더 좋은데 직접 하진 않고 남한테 시켜가면서 시켜놓고 구경을 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죠? 그래서 엘리트 체육을 하면 안 돼. 그래서 생활 체육을 해야지. 교환. 그러니까 신뢰 기반의 상호작용. 관계 안에서 상호작용하는 것은 계속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기술이 발달해도 끊이지 않는다. 자, 예를 들면 제가 농담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국에 이렇게 카페가 많을까? 그죠? 카페가 10만 개 가까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럼 한국에 카페가 그렇게 많은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게 언제 생겼어요? 인터넷 등장하고 나서 많이 생겼어요. 재밌잖아요? 자, 인터넷을 사용하면 사람들이 안 나온다고 했거든. 자기 방에서. 지금 텔레비전 같이 안 보잖아요. 온 식구가 따로따로 보죠? 같이 보면 촌스러운 거야. 수녀원에서 같이 보는 거지. 요즘은 다 따로 자기 폰 가지고 따로 봐. 그걸 어떻게 안 바꾸시나? 이렇게 따로 보잖아요. 그래서 안 만날 거라고 생각했어. 사람들끼리 안 만날 것이다. 그러니까 고립돼서 서로 안 만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더 많이 만나. 그리고 만나서 아무 얘기를 안 해. 재밌어요. 그래서 제가
산책하고 이제 그 카페 차 한잔을 딱 하고 있는데 한 몇 명이 우르르 들어왔어요. 여자 청년 한 6명이 우르르 들어왔을 때 한 5분 동안 시끄럽더니 조용해. 그래서 갔나 하고 뒤를 봤더니 그 핸드폰 가지고 서로 거기서 문자로 얘기하더라고. 자기들끼리. 자, 그러니까 만나고는 쉽고 만나면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관계는 부담이 있잖아요. 자, 관계는 상호적이니까 일방적으로 말할 수도 없고 듣기도 해야 되잖아요. 내가 말한 만큼 들어줘야 되잖아. 계속 말만 하고 안 들어주면 나중에 빼죠. 나중에 만날 때 친구들끼리 만날 때 그 친구 뺀다고. 저는 이제 술 담배를 안 하니까 사람들이 공부할 땐 같이 공부하는데 놀 때는 빼요. 재미가 없다고. 그래서 옛날에 이게 불편했는데 지금은 좋아. 절대 이차 안 가고. 자, 그러니까 이런 건 계속 남는데 형태가 조금 바뀌는 거지만 그 욕구가 사라지는 건 아니고 그런 형태를 끊임없이 찾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호작용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통해서만 채워지는 게 있는 거예요. 절대 기계가 채워줄 수 없는 사람만이 채워줄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이게 있다는 거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잡고 있으면 된다 이 뜻인 거예요. 호혜성. 자, 집단이 지속되려면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일방적이면 안 돼요. 근데 이런 거는 늘 있다는 거예요. 어느 모든 문화 안에 주고받는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관계가 원래 주고받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이렇게 그 본당에 갔을 때 강의할 때 그 부부신들 많잖아요. 성당 같이 오시는 분들한테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무조건적입니까? 라고 물으면 그렇대요. 부부관계는? 라고 물으면 일제히 침묵. 그래서 이제 억지로 여쭤보면 조건이 좀 있다는 거예요. 오는 만큼 간대. 간 만큼 와야 되고 온 만큼 오네. 그러면 이게 사랑이냐고 거래지. 받을 걸 기대하고 주면 이게 뇌물이지. 이게 무슨 사랑이냐고 라고 하면 다른 분들이 안 살아봐서 모른다고 나한테 뭐라고 하시더라. 근데 관계는 이렇게 호혜적인 거니까 좀 부담이 좀 가죠. 협력, 공동 목표 달성하는 공동으로 뭘 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피라미드를 세울 때도 그랬고 지금도 개인화된 시대라고 해도 이거는 사라지지 않아요. 교회에만 안 오는 거예요. 성당에 안 오지 자기들끼리 관심이 있어서 모이는 거는 굉장히 열성적으로 하고 시간과 돈을 내면서 해. 여기만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뭐 생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하고 뭐가 안 맞는 거지. 신체 기술. 자, 이게 아주 세밀하게 어떤 것들은 여전히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신체 기술이 단지 손만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감각을 사용하고 그 주변적인 것까지 다 인식해 가면서 하는 거니까 꽃꽂이를 해도 꽃꽂이 하는 것 자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의 배경과 이런 것도 다 고려했어. 제도의 분위기와 그다음에 그날 전례의 상 이런 거 다 맞춰서 하잖아요. 그런 미묘한 것까지를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신체 기술. AI의 영역은 계획하고 분석하고 예측 같은 인지적 요소는 AI가 대체가 가능하다. 그리고 그것이 합리적일수록, 합리적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이렇게 표준화가 가능한 것일수록 대체가 빠른 거고요. 그래서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들은 이제 거의 다 사라진다고 보시면 돼. 누가 해도 되고 다 해도 되는 것들은 다 표준화가 되니까 표준화된 것들은 얘가 다 대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영역은 물리법칙, 재료 불규칙성, 예측 불가능한 변수에 대응하는 능력. 이거는 인간만이 가지는 거예요. 대단하죠? 우리 인간의 자긍심을 확인하는 시간. 승련의 가치, 현장 경험과 즉각적 판단에 기반한 경험. 이런 게 계속 중요하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요즘 트럼프한테
3,500억 불 뜯기면서 1,500억 불은 조선에 투자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요즘 배를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게 용접이거든, 용접. 떼우는 거. 그러니까 그 다른 그러니까 철판을 이렇게 잇는 거를 하는데 그걸 로봇이에요, 요즘은. 그러니까 로봇이 하는데 마무리 누가 해요? 사람이에요, 그래도. 그리고 그 마무리는 일본 사람들이 제일 잘한대. 그래서 한중일 배값이 일본 배값이 제일 비싸고 일본 한국 게 그다음이고 중국 게 이렇대요. 그 차이는 뭐냐면 마무리. 그래서 거긴 장인 정신으로 하는 것들이 그 마무리에 해당되는 것들이거든. 그러니까 그것도 AI가 아무리 도입이 돼도 결국 인간이 거기 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하고 별로 상관이 없죠. 근데 상관 있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언제 나오는 거야? 그거 궁금해 하실까봐. 저가 설마 이렇게 얘기해놓고 그냥 용두삼이 하겠어요? 그걸 같이 하지? 자, 슬픔, 기쁨, 분노를 표현하는 건 보편적이다. 요 감정 표현들은 모든 문화에서 같은 방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문화적 학습 이전에 생물학적 기반 이런 것들이 공통적이라는 거고 정서적 교감을 선호하는 것도 깊은 정서적 교감을 선호하는 것도 보편적이다. 자, 그러면 개인주의 문화는 이걸 원하지 않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원하는데 잘 안 해줘서 혼자가 된 거예요. 서로 안 하다 보니까. 우리는 과도하게 요구하니까 문제고. 우리는 서로 과도하게 개입을 원하죠. 그리고 과도하게 개입하죠. 선생님 어떻게 살아보시니까 어때? 한국 사람들이. 사생활에 관심이 많아 없어? 그죠? 너무 많은 거 알려고 하죠. 우리는 남이 나한테 알려고 들면 너무 많은 거 알면 다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굉장히 관심이 많아. 그래서 그걸 다 알려줘야 가까워지고 안 알려주면 가까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왜 제가 술을 안 먹어 손해를 보느냐 하면 술 먹고 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속 얘기를. 근데 저는 그것을 막 이렇게 심각한 얘기를 차 마시면서 하거든. 이렇게 가만히 앉아갖고 차 마시면서 맨정신으로 이렇게 얘기해. 그럼 나는 맨정신으로 얘기했는데 저쪽은 죽지. 그냥 비판하는 얘기를 그냥 차 마시면서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니까 듣는 사람은 어떻겠어? 그러니까 술이 막 완전히 취해가지고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르고 그냥 거기다 섞어가지고 하는 거거든? 근데 그거를 차 마시면서 맨정신으로 하니까 당하는 사람은 힘들지. 그런 얘기야, 이를테면. 그래서 저는 착한 사람인데 편한 사람은 아니야, 그래서. 지난번 강의 때 그랬어요. 착하면서 편한 사람이 있고 착한데 편하지 않은 사람인데 저는 착한데 편하지 않은 사람이다. 왜? 까다로운 게 많았어. 까다롭지 않아. 선생님들 받아 그래요? 까다로울 것 같아? 선생님 어떻게 매교적인 것도 이렇게 바로 이른 나이에 배우셨어. 전혀 내가 그렇게 안 보이는데. 세상을 더 살아보셔야 돼. 사람 겉만 보고 알 수 없어. 자, AI 시대에 변하지 않은 인간관계는 친족 관계는 안 변할 것이다. 놀이집단. 이게 저희가 배우는 것이 이제 사회화를 통해서 배우잖아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바뀌지 않는다. 그러면 양성 시스템도 보면 전체 회원들과 같이 가는 거거든요. 양성소에만 따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양성소의 모든 선생님들의 관심이 많죠. 양성장님만 얘기하시면 되는데 다 얘기해. 관심이 많아서. 힘드세요? 괜찮아? 자,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공감 기반의 상호작용. 이걸 소프트 스킬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AI 시대에도 인간이 계속 바꾸지 않을 방식이라는 겁니다. 선생님 안 적으셔도 돼. 이거 파일 드려. 자, 그 다음에 상호 의존적이라고 하는 건 상호작용을 하는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AI는 정보 지원은 제공할 수 있지만 생물학적, 심리적 취약성에서 비롯되는 근본적 필요는 충족시킬 수 없다. 자, 그러면 우리가 AI가 똑똑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똑똑해, 안 똑똑해? 어떤 건 똑똑하고 대부분 안 똑똑하고. 어느 분야는 똑똑한데 대부분 안 똑똑해.
그럼 AI 시대의 인간의 영역은 뭐예요? 약간 부족함과 모자람, 어설픔 이런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똑똑하고 규칙적이고 그다음에 예측이 가능한 것들은 다 넘겼어.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돼? 어설프게 계속 살면서 우리끼리 경쟁하면 돼. 기계하고 경쟁할 필요가 없어. 자, 우리 행복인데 신경쓰 안 써요. 잠수함이 저기 돌아다니는데 신경쓰 안 써요. 최첨단 기술은 그렇게 돌아다니는데 우리 신경 안 쓰죠? 누구한테 관심 있어요? 그냥 우리끼리 관심 있죠. 이렇게 사는 거야. 이해가 되죠? 걔네들도 우리한테 관심이 없고 우리도 관심 가질 필요 없어. 최첨단 기술이 있어? 그럼 니들끼리 놀아. 우리는 어설픈 자들끼리 놀게. 그러니까 우리 어설픈 자들 계속 놀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분리돼가지고. 그래서 그거는 천재의 영역이고 우리는 둔재들이니까 우리끼리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도토리 키 재고 살아. 우리끼리. 모자란 사람들끼리. 그죠? 자, 그러니까 어설픈 게 우리의 영역인 거예요. 똑똑한 건 다 넘겨줬고. 자, 어설픈 게 우리의 영역이고 그게 인간 다움이죠. 위로가 되는데요. 어설픔이 살 길이다. 아니, 어설픔이 약간 모자란 것들이 우리 살 길이고, 그리고 정말 세련되고 한 것들은 다 가져갔어요. 가져갈 거고. 근데 우리는 인간들끼리 살아가지, 기계하고 같이, 걔는 이제 부분적으로 이용하는 거지, 걔한테 다 맡기고 살지는 않고, 우리끼리 계속 이렇게 살아갈 거라는 거예요. 모자란 사람들끼리. 그리고 기계가 절대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사람은 사람한테 기댈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선생님들이 뭐의 전문가예요? 기술의 전문가? 인간 전문가죠? 인간 전문가 아니에요? 최고 전문가지. 최고 전문가. 아니, 본인이 인간성의 전문가, 인간의 최고 전문가라고 안 느끼면 할 일 없어, 이제. 최고 전문가시죠? 대답이 이렇게 작으면 못해, 일. 자, 인간의 영역. 그러니까 이 인간의 영역에서 우리가 전문가. 그리고 인간에 대한 이해. 이런 면에서 AI가 탐구할 수 있는 게 있고, 인간만이 탐구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AI가 할 수 없는 것까지를 다 탐구하며 사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것을 업으로 삼아서 사는 사람들이다. 수도자들이. 그러니까 이걸 잘 살리면 앞으로도 살 길이 있다. 많다. 자, AI 시대가 요구하는 분석적 사고. 복잡한 문제 해결 능력. 아니, 우리가 AI 시대에 AI를 잘 활용하고 살려면 얘한테 끌려가지 않고 내가 얘를 부리면 되잖아요. 그죠? 끌려가지 않고 얘를 부리려면 필요한 기술을 얘기하는 거예요. 분석적 사고. 자, 우리 젊은이들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왜 해야 되는데요? 라고 하는 게 분석적 사고야. 그걸 왜 하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래서 계속 묻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분석적 사고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인간들이 키워가는 것. 다른 건 다 외주화하고, 불필요한 것들은 다 기계한테 넘겨주고, 나한테 남겨놓는 기술들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뇌의 많은 기능을 넘겨주는 대신에 개발을 해야 될 기술이 있는데, 그 개발해야 될 기술들을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감, 적극적 경청. AI가 이거 하는 척 하거든요. 그 챗GPT가 이거 해요. 그런데 왜 그 공감을 이게 왜 많이 그 챗GPT를 쓰는가 봤더니, 그리고 기능을 좀 바꿨는데 나중에 업데이트를 했는데 사람들이 다 옛날 거로 돌려놓으라고 해서 옛날 걸 바꿔놨어요, 다시. 이유가 뭐냐 하면 얘가 공감을 잘 안 하는 거예요. 새로운 버전이 똑똑해지기만 하고 공감하는 기능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좀 덜 똑똑한데 공감을 그렇게 잘해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장사님들 모였을 때 그때 그 영화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그 영화를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 프리뷰 1분짜리 보여드렸는데 그 영화의 제목이 오아야.
되게 웃기는 영화인데, 코미디 영화인데, 이게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수녀님이 어떻게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공감하면서 내가 그 이야기를 들어주면 다 자기 편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 음어오와 교인데, 그 신흥 종교예요. 그 신흥 종교인데, 그 신흥 종교에서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성공하는 거야. 연애도 성공하고, 기업에도 계속 이렇게 경청을 했더니, 이렇게 음어오와 반응을 잘해줬더니, 부장님이 계속 고속 승진을 시켜줘가지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연애에도 성공하고, 막 이런 사례를 막 간증한다 그러잖아요? 그 중간중간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가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 그래서 그 음어오와 집회를 하는데, 우리에게 가면 예배 같은 걸 하는 거예요. 교주가 나와가지고 음어오화를 계속 시켜요. 근데 이 낯선 사람이 오니까 좀 이상한 사람들이거든. 좀 미쳤다. 그래서 마지막에 자기가 이제 항의하면서 이제 나는 여기에 문제점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해줘. 근데 이 사람이 신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경청을 잘해주니까 이 사람이 딱 그 종교, 거기 음어교 교도가 되는 거예요. 공감. 그러니까 이게 인간만이 잘하는 거고, 그 진심으로 하면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필요로 하잖아요. 아까 모두가 외롭고 모두가 힘들고 모두가 위로가 필요한 세상인데 공감적 경청을 하고 적극적으로 들어주면 그게 그 자체로 많은 얘기를 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이제 증거가 되고 성교가 된다는 얘기예요. 리더십,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 계속 남을 직업. 여기서부터 중요하죠. 자, 신체 민첩성 기반 작업, 배관공, 전기기술자, 목수 등 숙련대 기술직. 뭘 쓰는 거예요? 손을 많이 쓰고 몸을 쓰는 직업들이죠. 그러고 보니까 예를 들면 수엠내 봉쇄구역 저는 못 들어가죠. 기술자 들어가죠. 제가 들어갈 만하지 않습니까? 그분들만 못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근데 저는 안 되고 왜 그분은 됩니까? 왜 되는가 봤더니 AI도 AI 시대에서 살아남을 직업이라서 된 거였어. 지금 보니까, 그죠? 아니, 근데 저런 각도에서 보면 과거부터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저런 일은 사람이 직접 하겠구나 하는 일들이 있어요. 아니, 따져보세요. 자, 인터넷 사용하게 되고 초정보 사회에 살면 절대 저런 일은 안 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많은 것들을 수녀님이 직접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죠. 그래서 수녀님 내가 너무 이 AI에 대해서 놀라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많은 걸 우리가 스스로 해결해야 돼요. 남이 대신 먹어줍니까? 내가 배고픈데 남이 대신 먹어주면 됩니까? 내 화장실이 급한데 남이 가서 대신 넣는다고 해결됩니까? 등등 이렇게 따져보면 관련되는 것들 중에 많은 것을 내가 직접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AI 어떤 신화처럼 이걸 하면 모든 걸 안 하게 된다든지 할 필요가 없어진다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 60%나 70%는 계속 직업이 있을 거예요. 옛날 직업들이. 그리고 이제는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기계한테 많은 걸 내주고 인간과 인간을 직접 휴먼과 인간끼리 하는 서비스들로 직업을 옮겼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남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훌륭한 기술들은 알아서 막 가고 있잖아요. 현대자동차 와서 인간이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가 사람과 사람끼리 하는 것들은 계속 지금 늘어났잖아. 그럼 3차 산업이라는 게 서비스업인데 서비스업이 다 뭐예요? 사람과 사람을 상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이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들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늘어난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제가 요즘 이렇게 집에 가끔 이렇게 있어 보면 참 별 직업이 많다.
방문 안 오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성당에서는 안 오는데 아메이, 코웨이 뭐 이런데 정수기 하는 요즘 구독제라고 그러잖아요. 월정액을 내고 사지를 않고 구독을 한다고. 신문 구독하듯이. 그럼 그거 수리하러 한 달에 한 번씩 와. 또 뭐 해서 와. 뭐 해서 오고 계속 혼자 사는 노인네가 자기 식구는 구경을 못 하는데 이렇게 오는 사람들 구경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그런 직업들이 계속 생기는 거야. 결국은 인간이 인간을 상대하는, 인간의 온기가 그립고 사람 냄새가 나는 이것을 계속 원하는 방식으로 계속 사람들이 왔다는 거야.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생각해보니까 그렇죠. 그래. 그러니까 AI가 많은 걸 대체할 거다. 물론. 근데 그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기술적으로 높은 것. 비용이 많이 드는 거를 주로 대체하지 돈이 안 되는 거 잘 안 해요. 그래서 AI 전문가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미래에 살아남을 직업. 근근이즘이 되는 것. 그 근근이즘이 뭐냐 그랬더니 근근히 먹고 사는 건 대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의 철학, 미래의 생존 철학은 근근이즘이다. 그래서 근근히 먹고 살면 된다. 근데 스님들이 근근히 먹고 살아도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사라질 게 아니야, 그러니까. 굉장히 할 게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간호사, 교사, 돌봄. 지금 우리나라의 연령 구조로 보면 지금 가장 많이 필요한 게 돌봄이죠. 돌봄 수요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님들 눈높이라는 데 아세요? 눈높이? 학습지잖아요. 그 학습지를 요즘 누가 하는지 아세요? 할머니들이 합니다. 치매 예방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와서 학습지 같이 해요. 옛날에 애들이 했잖아요. 지금 할머니들이 해. 그래서 방문 학습지 교사가 와서 같이 학습지 풀어. 그리고 그게 매주 와. 직접 오기도 하고, 그게 선생님 부르면 직접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문제만 받으면 문제는 받고. 그리고 또 노인 뭐 운동하는 거 뭐 그런 거 해서 또 그거 또 와. 그래서 제가 바로 앞집에 장모님을 모시는데 이분이 바빠가지고 저를 볼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왜 바쁘신가 봤더니 학습지 와야지. 학습지 하셔야 되지. 뭐 운동 선생 하지. 뭐 인터넷으로 또 말 배우지. 뭐 하니까 계속 스케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가 정신없이 해가지고 눕지 못하게. 그래서 빨리 피곤해져서 그냥 팍 하고 아침까지 주무시게.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계속 누워만 계시니까.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직업이 세분화되고 있구나. 학습지를 누가 할머니가 할 줄 알았어. 어? 그 초등학생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쉬운 걸 가지고. 그래서 저는 수녀형 학습지를 만들까 해요. 우리 할머니 선생님들이 학습지. 치매 예방하는 거. 우리 연구소가 만들면 좀 이용해 주시겠어요? 네. 한 선생님, 기억해 두세요. 우리 선생님들 치매 예방용 학습지. 어때, 교리 위주로 할까요? 아니면 사회연설 할까요? 그래서 이 돌봄, 가르치는 일도 주로 이제 동반하면서 그냥 일방적으로 인지적 가르치면 안 돼요. 그건 AI만큼 잘할 수가 없어요. 근데 교사라고 하는 게 다 인지적인 것만 가르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동반하면서 가르치는. 그러니까 이 수요는 사라지지 않는다. 지금은 제가 보기에 앞으로 선생님들과 30년을 같이 살 사람들은 이 돌봄이 필요한 대상들이다. 지금 60대에서 80대까지. 우리가 같이 늙어가는 분들. 그러니까 저는 뭐 요양원이나 선생님들이 하는 요양원이나 이런 데 가면 놀라운 일이 뭐냐면 같은 나이인데 일반 신자분은 거기 와서 환자로 계시고 수녀님이 거기서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나이인데.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게 뭐예요? 선생님 내가 뭔가 좋은 습관이 있다는 거죠. 그 삶에 좋은 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내가 장수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제가 알았어. 혹시 아세요? 저는 발견했는데. 선생님 내가 장수할 수 있는 조건. 왜 스님들이 오래 사시는가?
자, 규칙적으로 살려면 몸이 피곤하다, 안 피곤하다? 왜? 아니, 규칙적으로 살려면 일단 남의 눈치를 보잖아요. 규칙을 안 지키면 어떻게 돼? 우리가 뭐 야 뭐 내가 신앙 때문에 어때 규칙을 잘 지킨 줄 아셨어? 그것도 중요하지만 동료의 눈초리가 사나워서 한 거야. 양성장님의 눈초리 보고 내가 안 할 수가 없어서 한 것들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쌤, 내가 휴가 가시면 수녀원의 일과대로 하기 어렵잖아요. 당장 확인이 되잖아. 그러니까 동료들의 눈초리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야. 특히 나랑 사이가 안 좋은 수녀님의 눈초리는 매우 효과가 있어. 저 언니한테 찍히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밉보이지 않고 찍히지 않으려면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마음에 없어도. 그렇게 긴장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적당한 스트레스가 있다는 거. 때 맞춰서 밥 주는 거. 네? 그리고 적당한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외롭지 않아요. 눈치는 볼지언정 외롭지 않다. 이거. 그러니까 몸을 계속 쓰니까 운동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선생님 내가 같은 나이에 누군 봉사하고 누군 봉사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삶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수도 생활을 한다고 해도 이 이상 더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몸으로 하는 것들로 거의 다 채워져 있는 거예요. 기도도 사실 몸으로 하는 거고. 시간경을 바치려고 해도 가서 물리적 현존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한테 배운 말이에요. 물리적 현존. 못 들으셨어? 해설을 해드려야 돼? 그래도 못 알아들으시면 아직 한 30분 못 알아들으셨어요. 선생님이 그날 되게 일정이 너무 피곤하셔가지고 9시에 끝기도인데 피곤해서 방에서 안 나왔어. 근데 어떤 수녀님은 똑같이 피곤했는데 거기 와서 졸면서 기도를 하는 거야. 근데 본원장님이 볼 때 물리적 현존이 중요한 거야. 와서 졸더라도 자리를 지키는 저 정신. 이게 수도 정신이라는 거예요. 아셨어? 그래서 그런 데 빠지면 안 돼. 그냥 가서 거기 가서 뭐 머리를 쳐박고 자는 한 있어도 거기 가서 앉아 있는 거야. 완전히. 영웅적이지. 아니 근데 처음에는 되게 황당했는데 나도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렇지. 그런 마음 자세가 필요하겠구나. 아무리 피곤해도 지킬 건 지키고 막 이래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저도 이제 꼰대 반열에 들어간 거죠. 아니 그 마음이 그런 마음가짐이 사실 그 수행이잖아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애를 쓰는 마음이 이미 마음이 그 자체가 기도이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조는 한이 있어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게 중요하다는 말 틀린 말은 아닌 거예요. 근데 내가 설득이 안 돼서 그런 거죠. 나는 그러니까 그 방 안에 쉬는 수녀님의 생각은 뭐냐면 이거는 바른 자세가 아니야. 피곤이 다 풀린 상태에서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지. 이게 진정한 기도이지. 졸면서 이게 무슨 기도가 된다고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일리가 있죠. 선생님 어느 쪽? 2번이요? 원장님이 뭐라고 하셨겠는데? 자, 그래서 창의성 관련된 작업들, 이런 것들도 AIC도 남을 영역이라고 봅니다. 하여튼 이게 AI가 찾아졌는데, 그냥 수행대하고 연관되는 것 쭉 보시면, 수녀원 안에서 자동화 안 하고 있는 거 많죠? 거기 로봇 청소기가 청소해요? 복도. 그 다음에 각 수방 다 로봇 청소기가 합니까? 아니면 수행대 하십니까? 네. 앞으로도 계속 그럴 예정이죠? 나쁜 거 아니죠? 계속 몸을 써야 돼, 안 써야 돼요? 네. 그러니까 계속 로봇 청소기 쓰면 안 됩니다. 계속 불편하게 살아야 합니다. 근데 그게 불편하지만 나중에 건강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 이렇게 설득이 되면 하는 거야. 왜 걸레질을 해야 되는지 몰랐는데, 내가 왜 직접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저처럼 이렇게 문답식으로, 소크라테식으로 문답식으로 하니까 다 알아듣잖아.
설득이 되면 앞으로 하시겠죠? 왜 해야 되는데요? 라고 대답 안 하겠죠? 말대꾸 안 하겠죠? 안 하지. 이렇게 되는 거야. 간호사, 직업교육사. 아니, 꼭 간호사 직업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저런 기능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수행대도 점점 저렇게 돌봄 기능을 해야 되는 분들이 필요하잖아요. 이미 하고 계시고 앞으로 더 많이 필요해지고. 저거는 아무리 휴머노이드가 발달한다고 해도 사람 손만큼 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능적으로 로봇이 잘하겠지. 근데 우리가 단순히 신체적 행동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 교류가 이루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이 더 인간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계속해서 인간이 본능적으로 하고 있고 버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계속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작가, 윤리 전문가, 예술가, 전략가, 디자이너. 였죠. 세속적인 직업은 이렇고요. 그래서 이 핵심 역량이라고 하는 거는 요게 100이라고 얘기하면 살아남을 확률. 그러면 살아남을 확률이 이제 80% 이상이 되는 것들이 저쪽인 거예요. 세 가지. 종교인에 적합한 신계 직업. 의미와 상징의 전문가들. 종교는 논리적 검증이 아닌 의미, 상징 이런 것에 고유 영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고유 영역을 잘 살리는 것은 계속 남는다. 아니, 지금 생각해 보시면 아까 100년의 역사를 봤는데 100년의 역사에서 사실 수행대가 몸으로 떼었다고 하지만 훨씬 더 많은 기능은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이 기능이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안 바뀌었어요. 형태만 조금 달랐지 기본의 기능은 똑같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수도자가 해왔던 역할이 다른 게 아니에요. 자, 이게 새로운 역할을 제시해달라고 했더니 저렇게 AI 윤리, 가치 컨설턴트를 하면 된대요. 인간의 존엄성 보호, 편향성, 투명성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건 이제 많이 생길 거예요. 그 다음에 디지털 웰빙, 그 다음에 영성지도. 응? 크게. 피정집 같은 경우는 피정센터 같은 경우 이런 게 여기 들어간다면 어디쯤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피정집 얘기를 잘 하셨는데 그 피정집의 미래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지금은 연세 드셔도 이동하는 데 문제가 없는데 좀 지나면 어떻게 돼요? 주 이용 고객들이 이동성에 문제가 생기죠. 모빌리티에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면 피정집이 어려워지는 시기는 언제냐면 지금 이렇게 다니는 분들이 자기 힘으로 못 다니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그런 각도에서 보시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든 자가용을 이용하든 여기 찾아오는데 자기 스스로 못 찾아올 나이대가 되면 그 이용객들이 없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런 방식으로 계속 피정을 하셨던 분들, 습관이 돼 있고 그런 문화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계속 그것을 유지하려면 뭐가 튼튼해야 돼요. 건강해야 되잖아. 제 발로 찾아올 수 있어야 되잖아. 이거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럼 이제 많은 것은 뭘로 대체돼? 디지털로 대체되는 거예요. AI로 대체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안 움직이고 이걸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제 요게 이제 생길 거고, 저는 AI가 이걸 뒷받침을 해줄 거라고 봐요. 근데 AI가 주는 게 있고, 우리가 직접 주는 것들이 있는데, AI를 매개로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생길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피정집에서 모아서 하는 방식이 오래 가지 않을 거다. 라고 전망이 되죠. 그러니까 대형 버스 빌려서 올 정도, 그러면 버스 타러 가는 정도의 내가 이 다리에 힘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없어지고. 그럴 때 어떻게 될 거냐. 많이 와요, 선생님? 몇 대씩 와요?
아니, 그래서 제가 이제 걱정하는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분명히 기회인데 이분들과 20, 30년을 같이 더불어 살아갈 텐데 살아가기 전에 이분들이 점점 다리에 힘이 없어지면 이동성에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가 생길 때 과연 이 방식으로 이게 지속 가능할까? 라고 하는 것이 좀 염려가 되더라. 상황을 전환시키는 어떻게? 아까 말씀하신 비신자들하고 연계를 아니, 이미 벌써 그렇게 가고 있어요, 선생님들이. 제가 많은 피정집들을 보면 이미 종교의 경계를 넘어선 지 오래됐습니다. 다 개방했어요. 저는 다른 질문인데 잠깐만, 선생님. 이거 마무리하고.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됐어요? 46분. 응? 2시 46분. 이거 제가 3시 반까지예요. 그러니까 이거 4분만 하고 나머지는 질문. 그래 궁금하신 거 해결하고 가는 시간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술과 인간성의 조화는 불변하는 신체성. 그 불변하는 신체성이라고 하는 건 결국 인간은 어떤 기술이 나오더라도 자기 몸을 써야 한다. 쓰려는 하는 욕구가 있고 쓸 것이다. 그러면 그것과 관련되는 그 직업들이나 이런 건 살아남는 거고 새로운 형태가 또 생기겠죠. 두 번째는 지속되는 관계 욕구는 사라지지 않는다. 이거는 인간이 인간을 포기하지 않는 한 인간은 관계 욕구가 계속 있기 때문에 이건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계속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 어떻게 만나느냐의 그 형태만 조금 다른 것이지 이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고 그다음에 새로운 기회가 또 열릴 것이다. 자, AI가 모든 것을 사라지게 만들 것이라고 우리가 예측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직업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녁에 더 바쁘다고. 아니 어떻게 저런 직업이 다 있어. 그래서 계속 장모님이 저녁 때는 저보다 더 바쁩니다. 계속 뭐가 와요. 그래서 잠시라도 깨어있지 않을 수 없어. 그 마음을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 긴장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렇게 만드는 직업들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결국은 휴먼 서비스만 남는구나. 인간이 인간을 상대하는 직업들은 계속 형태를 변형해 가면서 남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수임내가 여태까지 하셨던 일이 그런 일이고 앞으로도 그 수요가 있는데 형태가 조금 달라지는 것일 뿐이다. 그리고 요약하자면 아까 얘기했죠. 대규모로 하는 건 별로 없다. 작은 규모로 하고 신속하게 하고 오래 가지 않는다.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건 안정적으로 월급을 받고 오래 할 수 있는 일, 10년, 20년 지속하는 일들은 이제 거의 없다. 그래서 그러면 대부분 우리가 나이가 들었고 오래 이렇게 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짧게라도 조금씩 뭘 할 수 있는 일들은 만들면 거리가 꽤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도 은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렇게 찾아서 뭘 하시면 된다. 할 수 있는 만큼만 무리하지 않고. 그래서 AI 시대이지만 여전히 우리가 할 일이 있고 또 찾아보면 새로운 일도 생길 것이다. 이게 AI가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었어요. 자, 그러면 강의는 이걸로 마치고 박수 치려면 치시고 네, 질문을 받을 거예요. 질문은 내가 시계를 보면서 하겠습니다.